진짜 현타온다. 환자가 기사에 나왔던 대로 많이 나오면서 30명 중에 15명이 확진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5명인데 당연히도 이게 또 전력이잖아요. 전력이고 뭐 전력이란다. 전략이잖아요. 전략이란 말이 있듯이 선수들이 누가 확진됐는지 정확히도 밝혀내기 힘들지만 그게 또 누가 확진됐냐, 또 어느 포지션이 확진됐냐에 따라서 상대 선수의 전략이, 상대팀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일단 펜을 좀 꺼낼 건데 펜이 안 꺼내지네. 꺼내줬다. 펜이 이렇게 꺼내졌습니다. 또 이렇게 핸드폰 새로 사가지고 아주 좋네요. 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울산 현대가 3대0으로 이겼는데 일단 첫 번째 골이 되게 일찍 나왔어요. 울산이 지금 스쿼드 자체가 워낙에 지금 로테이션을 라인업 보면은 지금 구글 기준으로 해놔서 지금 라인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선수들이 있고 영어식으로 뒤집혀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선수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자주 나왔던 그런 선수들이고요. 지금 여기는 뽀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 내용을 보면 사실 뽀백보다는 쓰리백에 가깝거든요. 울산이 쓰리백을 거의 한 번도 안 썼는데 지금 센터백 자원들이 좀 부상을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명재 선수를 센터백으로 쓰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명단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선수들이 많아요. 이기성 선수도 작년에 또 성남으로 임대 갔던 선수죠. 그래서 올 시즌에는 울산에서 출전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또 코로나19 확진 사건 때문에 이렇게 또 출전하게 되었고요. 자, 일단 라인업을 보면은 확실히 또 박구 선수가 최전방에 있고 좀 뭔가 특이한 점이 많이 보이죠. 예. 일단 그리고 또 여담이긴 하지만 또 인천에서 뛰다가 이제 포트FC로 이적한 고수기 선수가 또 오늘 경기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뭐 경기 내용은 뭐 일방적이었어요. 뭐 스코어가 3대0 정도로 나서 그렇지 경기 내용 자체는 골이 더 나왔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골이 밀집 수비 때문에 골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경기 내용 자체는 상당히 일방적인 공격이었고요. 뭐 예상은 했었죠. 왜냐면은 울산현대가 K리그 1위 팀이고 포트FC가 이제 태국 리그 안에서도 좀 약한 팀으로 불리거든요. 특히나 올해는 유독 약해요. 포트FC가 예년보다 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면서 결국에 3대0으로 이렇게 지게 되었고 일단 골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골은 이제 라인 브레이킹을 최기인 선수가 잘 보여줬어요. 오늘 경기가 이제 본인의 프로 데뷔전인데 데뷔전에 데뷔골을 넣었고요. 그걸 잘 잡은 다음에 또 깔끔하게 골키퍼를 제끼고 슈팅을 넣으면서 이 선수가 정말 시드니 맞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최기인 선수가 너무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요. 어, 최기인 선수가 또 프로 데뷔전에 또 데뷔골 넣었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 이 골로 한 골 넣었고 그랬는데 양 팀 다 득점이 없었어요. 득점이 없어가지고 결국에 그렇게 있다가 81분에 레오나르도 선수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엄은성 선수가 돌파 이후로 골대에 또 슈팅을 넣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87분에는 피키 상황이죠. 엄은성 선수가 또 피키까지 얻어내고 레오나르도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후반 들어서 완전히 포트 수빈이 뚫렸어요. 그래서 3대0으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구 FC랑 부리남의 경기인데요. 경기는 되게 연장 접전까지 가게 되었고 승부 차이 끝에 3대2로
결국 대구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죠. 네. 자, 그럼 경기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이미지랑 많이 달랐어요, 경기가. 네, 일단 아무래도 이 팀이 태국팀이다 보니까 검정색을 해야지.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불이람이 사실 태국팀이긴 한데 태국 타이리그 안에서 네, 상당히 강팀이에요. 불이람이 현재 타이리그 1위거든요. 1위 팀인데 불이람이 1위 팀인데 2위가 잘 안 보이려나? 2위가 네, BG 빠툼 유나이티드거든요. 불이람과 BG 빠툼 유나이티드인데 승점 차이가 12점이에요. 12점씩이나 차이 날 정도로 사실 불이람이 현재 압도적으로 지금 타이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작년에는 또 BG 빠툼 유나이티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작년에 또 창단 첫 우승을 했잖아요. 타이리그 BG 빠툼 유나이티드가. 근데 올해는 좀 달라요, 구도가. 지금 불이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일단 요코하마에 있다가 네, 이제 뭐냐 불이람으로 돌아온 티라톤 분마탄 선수, 티라톤 분마탄 선수랑 자 그리고 또 K리그 이제 전북에서 임대로 잠시 뛰었던 사살락 선수도 네 이제 불이람을 복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보니까 태국 선수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약점이 있잖아요. 태국 선수들이 아무래도 키가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특히 일본도 우리나라가 입장에서 보자면은 피지컬이 좀 약하다, 뭐 키가 작다, 그래서 몸싸움에 밀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태국은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키가 작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통계 자료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랑 태국이랑 거의 8cm 이상 차이 날 정도로 평균 신장이 네, 그럴 정도로 사실 키 차이에서는 많이 나는데요. 자, 문제는 그건 어디까지나 평균이죠. 평균이고 불이람이라는 팀 자체가 네, 이제 상당히 장신 수비수들을 배치를 해놔가지고 특히 공격수들도 상당히 키가 크고 특히나 외국인 선수들을 보면 좀 지금 웬만한 대구 선수들 이상으로 키가 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인문학적인 강의를 해보자면은 네, 평균의 함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평균의 함정. 우리가 태국 팀이다. 불이람 유나이티드 태국 팀이네. 태국 팀 하면 뭐지? 키가 분명히 작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뭐 태국 팀이 뭐 일본 팀에 비해서 뭐 기술이 떨어진다. 뭐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태국 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전에는 이 상상을 완전히 깨부쉈어요. 네, 불이람이 대구를 압도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6대4 정도 나올 정도로 네, 불이람이 압도적으로 점유하면서 전반 초반에는 공격을 이어갔고 위협적인 찬스 골로 앞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서 한 발만 더 뻗어들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 넣지 못하면서 네, 불이람이 이제 골을 넣지 못했고요. 전반전은 그래도 전반 이제 다 끝나갈 때쯤 하프타임 때 가서는 이제 대구가 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도 살아나고 그 전까지는 대구가 볼 점유를 못했어요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마 감독님이 또 전에 이제 불이람에 있었기 때문에 불이람이라는 팀을 상당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은 불이람이란 팀도 이제 가마 감독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잘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마 감독님이 지금 리그에서 뭐 물론 전 경기에서 서울한테 이제 3대1로 이기긴 했지만 서울이었나? 서울이라고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대구가 3대1로 이겼어요. 네. 그 전까지는 근데 연패였거든요. 연패였던 이유가 아무래도 가마 감독님 전술 자체가 좀 새로운 전술이에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은 네 물론 오늘 경기 이겨서 다행이긴 하지만
가마 감독님의 전술 자체는 그 이전까지 있었던 대구의 전술과 상반되는 전술이거든요. 저는 물론 상반된다고만 얘기했어요. 지금 상반된다고만 얘기했고, 이게 뭐 상반됐다는 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전술을 필요하면은 뒤집어 엎을 수도 있죠. 네. 전술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이 적응 기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가마 감독님의 새로운 전술이 기존 전술과 달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응기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개막이 일찍 되다 보니까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마없는 전술 자체가 점유를 하면서 티키타카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가마없는 전술의 핵심이 측면이에요. 지금 측면에서 크로스를 통해서 이제 골을 넣는 건데, 또는 이제 크로스 이후로 세컨볼, 라운볼을 이선에서 쳐가지고 넣는 전술이 대구가 자주 쓰는 전술인데요. 불이람이 그걸 막았어요. 전반 초반에는 대구의 측면에서 크로스가 위협적이지가 않았어요. 불이람 수비수가 물론 에드가 선수 키가 크지만 에드가 선수 앞에 선수들이 몇 명이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뭐 대구가 뭐 공격 숫자를 많이 두고 하는 뭐 그런 팀도 아니에요. 대구라는 팀 자체의 컬러는 공격 숫자를 적게 두면서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드가 선수 입장에서는 주변에 키 큰 수비들이 많아가지고 그 선수한테 물려가지고 제대로 된 기회를 잡지 못한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볼이 대구 쪽이 아니라 계속 세컨 볼이 불이람 쪽으로 떨어지고, 불이람 팀이 이제 앞에 공격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를 이제 봐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역습도 내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고요. 특히나 제일 인상 깊었던 선수가 이 선수예요. 지금 골을 넣었던 조나단 볼링기 선수인데, 이 선수가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경기를 끝까지 보신 분들은 좋은 의미가 뭔지 나쁜 의미가 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일단 골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다 전후반 골이 없었고요. 계속 그래도 전반 후반부터 대구가 서서히 경기력은 괜찮아졌고, 물론 좋았다는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소에 대구가 보여줬던 그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느낌도 있었고, 여러모로 이게 대구가 맞나라는 좀 아쉬운, 좀 불이람한테 눌려가지고 대구가 보여줄 수 있는 축구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아쉬웠고요. 실책이 많았죠. 네, 패스미스가 좀 많았고요. 자, 어쨌든 연장까지 가게 됐고, 연장에서 득점이 없었어요. 양팀 다 득점이 없었는데 불이남이 계속 역습을 이어갔습니다. 계속 역습을 이어가는 과정에 대구가 계속 후반전부터 이제 점유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이 공격이 진짜 아쉽게 빗나가는 경우가 몇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좀 심판 판정도 지금 이 바이안 헤이다리라는 이란 주심인데 저랑 썩 맞는 주심 아니었어요. 경기를 보는데 이걸 안 잡아줘? 라는 게 좀 들어요. 물론 편파 판정이란 건 아니에요. 편파 판정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편파 판정은 아닌데, FM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FM 보면은 뭐 FM 2022 FM 최신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샀었는데 영상은 안 올라갔을 거예요. 2022 찍은 영상 안 올라갈 텐데 좀 이따 올라갈 거거든요. 자, 어쨌든 2022를 샀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경기 끝나고 나면은 맨 아래에 이 심판은 경기 운영을 잘했다, 못했다 라고 언론이 약간 평가하듯이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이게 물론 FM이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축구란 종목에서 또 심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 운영을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말 그대로 경기 운영을 잘 못했다는 거죠. 편파 판정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연치 않게도 불이람이 이제 거치게 몰아붙인 볼에 대구 선수들이 이제 당하고
특히나 세징야 선수 전반전에 그냥 오늘 할 일 끝났다라는 느낌으로 옷이 완전히 흑투성해야 되더라고요. 전반전 끝났는데 뭐 경기가 끝난 것처럼 그만큼 반칙을 수도 없이 당했어요. 세징야 선수가 공만 잡으면은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세네 명이 붙어가지고 막아내고 반칙을 끊고 선수 입장에서도 화나죠. 근데 되게 거친 반칙도 몇 개 왔는데 그것도 심판이 되게 관대해요. 카드를 안 줘요. 이 정도면은 좀 카드 줄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카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카드를 안 줍니다. 경기 운영을 잘했다라고 보기 어렵죠 이게 아무래도. 물론 공정성이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게 오히려 지금 두 팀의 좀 경기 양상을 과열시켰어요. 심판이 워낙에 반칙을 안 주고 카드를 잘 안 주다 보니까 경기 양상 자체가 거친 경기가 되었고 좀 더 신경질적인 경기가 많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 실력, 기술로 하는 경기라기보다는 좀 몸싸움을 하는 경기.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심판 자체가 나쁜 심판이란 게 아니라 뭐 편파 판정했다 뭐 이게 아니라 경기 운영을 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AFC 규정이 반칙 규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K리그로만 비춰봤을 때는 제가 K리그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좀 K리그 심판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어쨌든 그러다가 결국 후반 막판에 연장전에 조나탄 볼링기 선수가 골을 넣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역습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조나탄 볼링기 선수가 다 수비에 있는데 조나탄 볼링기 선수가 최전방에 혼자 있어요. 뒤에서 롱볼을 때리면은 달려가고 그걸 마무리해 슛하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간단한데 이게 먹힙니다. 이게 먹혔고 그 전에도 위협적인 장면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승훈 골키퍼가 제대로 클리어하지 못하고 제낀 다음에 빈 골대로 때렸죠. 그러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요. 일단 그리고 조나탄 볼링기 선수가 제가 경기 내내 제가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잘한 점부터 얘기하면은 일단 되게 위협적이었어요. 특히나 그 흔히 말해서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페널티킥 박스 살짝 바깥쪽에 거기서 때린 슈팅이 상당히 위협적이었어요. 골이 안 들어가서 다행이지 전반전 내내 때린 슈팅 후반전도 그렇고 이 선수가 공을 잡으면은 위협적이었어요. 이 선수가 지금 콩고 국가대표거든요. 콩고 국가대표인데 상당히 좋은 선수라는 게 느껴졌고 자 그랬는데 문제는 다 잘했어 이 선수가 뭐 속도도 빠르고 몸싸움도 잘하더라고요. 영리하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 근데 이 선수가 선수가 좀 다혈질적인 면이 있어요. 좀 흥분하고 약간 뭐 몇 번의 반칙에도 화를 많이 내고 좀 그런 신경질적인 면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마이너스죠. 당연히 스포츠맨십이 좀 다른 선수보다 떨어지는 거니까. 자, 근데 결정적으로 골을 넣고 나서 대구 이제 홈서포터즈 앞에 가가지고 조롱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화면에 봤을 때 이게 무슨 세리머니인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도 이게 뭔 세리머니인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그거인 줄 알았어요. 그 옛날에 그 카투 이렇게 뭐라 하지 카투하는 거 이제 황소 같은 게 이제 뿔 달린 서양에서 이렇게 투우사 카투가 아니라 투우사 카투사는 그거 영어 통역하는 거고 투우사잖아요. 투우사가 이렇게 빨간 깃발 들고 이렇게 들고 빼고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황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연 보여주듯이 약간 그렇게 조롱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조나탄 볼링기 선수가 골이 들어갔다는 표시로 그런 세리머니를 한 것 같은데 왜냐면 한 손을 이렇게 쭉 뻗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손을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골이 들어갔다 하면서 약간 좀 조롱하는 메시지 뭐 표정도 그렇고 뭐 몸짓도 그렇고 뭐
조롱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조나단 볼링기 선수의 뭐 경기 내용을 보면은 뭐 이런 선수는 뭐 네, 이런 부분 좀 마이너스죠. 네. 앞선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나쁜 부분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선수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좋은 선수가 맞은데 스포츠맨십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선수입니다.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래서 제일 태국 선수 중에 눈에 띄었던 선수는 이 선수다. 물론 다른 선수들 뭐 분마탄 뭐 사랑 다 잘했지만 이 선수가 제일 눈에 띄었어요. 볼링기 선수. 네, 가장 눈에 띄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자, 그러다가 아주 좋아하죠. 이제 골 넣고 우리가 이제 본선 간다라는 듯이. 자, 그러다가 이제 수비를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롱볼로 이어난 볼을 앞에 이제 태국 수비수 한 명이 미끄러 넘어졌어요. 근데 그게 태국 선수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게 골로 이어질 줄은. 그래서 빈틈이 생겼는데 거기로 슈팅을 때려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가마차기로 테디냐 선수가 역시 대구의 신이다. 네, 라는 것을 보여준 슈팅골이었고요. 자, 그렇게 1대2 동점이 되고 저도 네, 설마 연장전까지 갈 거라는 생각 못했는데 뭐 연장전에서도 양팀 공격을 대구가 몰아붙였지만 이렇다 할 골을 만들지 못했고 결국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네, 승부차기에서 아주 명승부가 나왔다. 승부차기에서도 또 대구 서포터분들이 다 홈 서포터석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불이랑 선수들이 찰 때는 이제 이렇게 바람이 이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공을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모든 선수들이 모든 이제 서포터들 팬분들이 종이를 이렇게 펄럭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구 선수를 찰 때는 또 응원을 많이 보내줬습니다. 선축은 일단 라마스 선수가 찼는데요. 네, 실축이었어요.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시작부터 실축이 나왔어요. 네. 실축이 나왔고 잔디 상태가 안 좋았죠. 근데 다음 이 선수예요. 마이카미 선수인데 마이카미 선수가 찬 슈팅이 골대에 들어갔고 1대 0이고요. 그리고 김진혁 선수가 찬 슈팅이 김진혁 선수가 앞에 선수가 이제 붕 뜬 걸 보고 약간 좀 땅볼로 굴려가지고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무에안타 선수 이 선수가 또 실축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근호 선수 차선 또 넣었고요. 분마사 선수가 또 실축했습니다. 지금 실축한 선수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전부 왼발잡이에요. 왼발잡이 선수들이 전부 다 실축을 했었는데 그래서 키이타 선수도 왼발잡이거든요. 실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3대1까지 벌어졌고 여기도 맞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사살락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골을 넣으면서 동점을 아니 3대2를 만들어냈고요. 내가 근데 순서를 반대로 했구나. 여기가 우측 여기가 선축인데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살락 선수가 넣고 케이타 선수가 왼발잡인데도 넣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운명인지 모르겠는데 조나탄 볼링기 선수가 이제 찼는데 이게 위로 붕 뜨면서 어이구 카카오 게임즈 메시지가 왔네요. 자 여기 붕 뜨면서 조나탄 볼링기 선수가 실축을 했었죠. 붕 떴댄다. 붕 뜬 게 아니라 오승훈 골키퍼가 막아냈어요. 위치를 잡으면서. 이렇게 경기 끝났고 결국 대구가 승부차기로 본선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경기 끝나고 오승훈 선수는 일단 그 볼링이 선수가 골 넣을 때 오승훈 선수는 울먹이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의 실수였다는 걸 직감한 거죠. 네. 물론 앞에 수비수가 제대로 몸싸움을 못 해주고 그런 롱패스 이어지게 만들게 만든 그런
뒤에 있는 이제 미드필더나 공격수들도 잘못한 게 물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오승 선수가 공이 눈앞에 보였고 상대 선수가 뛰어오는 게 보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더 아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이렇게 쥐가 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쥐가 났는데도 본인이 끝까지 뛴 거예요. 오승 선수가 대구로 이적해서 너무나 멋진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3대2로 대구가 이겼고요. 다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구 경기만 20분이 있네요. 네. 일단 시드니 FC랑 카야 FC 같은 경우는 5대0으로 시드니 FC가 뭐 이미 일주일 전에 경기가 열렸죠. 이겼고요. 자, 다음 경기 이 경기인데 빗셀 고베와 멜버른 빅토리 경기인데 경기가 상당히 접전이었죠. 선제골이 일단 이제 이니에스타 선수가 넣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른 시간에 넣어가지고 고베가 좀 쉽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6분 만에 또 동점골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양 팀 다 득점이 없어가지고 연장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는데 멜버른은 이제 니콜라스 디아고 스티노 선수가 멀티골을 만들어내면서 1대2로 승부의 추가 기울거든요. 그래서 설마 이게 고베가 탈락할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는데 오사쿠 유야 선수가 순식간에 멀티골을 만들면서 이걸 또 3대2로 역전하면서 또 펠레스코까지 만들었는데 그래서 또 여기가 또 끝인 줄 알았는데 또 골을 만들어요. 경기 거의 다 끝나가는데 골이 먹히면서 경기 후반에 양팀이 이렇게 골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3대3이고 연장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연장 95분에 링콘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4대3으로 이제 고베가 홈에서 진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서아시아 경기인데 서아시아 경기는 그냥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타윈 FC랑 알자이시 SC랑 승부차기 끝에 5대4로 이겼고요. 바니아스 SC랑 나사프 카르시가 0대1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샤자르 FC랑 알 자우라 SC 6대5로 승부차기 끝에 이겼고요. 주심이 김대웅 주심이에요. 자, 그렇고 자, 이러면은 조가 나왔습니다. A조부터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조 알힐랄 알라이안 SC FC 이스트크롤 샤르자 FC 정말 서아시아권들 팀들 이름이 어려운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알 자지라 클럽 알 샤바브 FC 뭄바이 시티 알 쿠아 알 자위야 전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더라고요. 서아시아 팀들은. 그리고 폴란드 구제스탄 샤바브 알 아알리 클럽 RRFK 알 가라파 SC 전에 구자철 선수가 이 팀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갑자기 나네요. 뜬금없이. 자, 그리고 알 두아이 SC 세판 그리고 이제 파흐타르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명문팀이죠. 알타아윈 자, 그리고 마지막 2조 알사드 SC 남태희 선수가 있는 팀이죠. 남태희 선수는 정우영 선수 그리고 알파이살리 그리고 알웨흐다트 나사프 카르시 자, 이제 동아시아 F조는 불이람에서 열리고요. 불이람이 올라왔으면은 불이람이 있었겠지만 불이람이 앞선 얘기한 대로 대구가 승부차기 끝에 올라오면서 최초로 분명히 경기는 불이람에서 열리는데 불이람이 없습니다. 산둥 타이산이랑 우라와 레즈 다이아몬드 라이언시티 세일러스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산둥 같은 경우는 참가하게 된다면은 손준호 선수가 있는 팀이고요. 라이언 시티 세일러스 같은 경우는 김도봉 감독님 또 김신웅 선수가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국적으로 기여한 송희영 선수도 이 팀에 있죠. 그리고 이제 대구 FC, 대구 FC는 올라왔고 승부 차이 끝에 G조는 빠투타니에서 열리는데 역시 BG 빠툼 유나이티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전남 드래곤즈, 네, 정견준 감독님의 그리고 유나이티드 시티 FC랑 멜버른 시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인 선수들이 없네요. 한국인 선수 눈에 띄는 유명한 한국인 선수들이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자, H조 같은 경우는 호찌민, 베트남 호찌민, 전남 위에 있죠. 전북현대, 네, 요코하마 F 마리노스, 호황아인 잘라이, 네, 시드니 FC인데요. 네, 눈에 띄는 거는 호황아인 잘라이가 오랜만에 네, V리그 우승해가지고 올라왔을 것 같고요.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로 네, 긴급 중단되면서 이제 행운으로 이제 티켓을 따냈고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늘 말하자면 J리그 안에서 강팀이죠. 그리고 전북은 최근에 좀 위기인 게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전북은 전북이죠. 그리고 또 시드니 FC까지. 그리고 I조는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서 열립니다. 네, 가와사키 프론탈레, 광저우 FC, 네, 조호르 다루탁진, 울산현대가 있고요.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J리그 알다시피 최근에 우승을 도맡아온 있는 팀이고 광저우 FC도 네, 계속 우승을 도맡아한 팀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 좀 참가할지 안 할지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조호르 다루탁진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홈 경기다 보니까 네, 강할 것 같고 조호르가 사실 몇 년 전에 또 수원을 홈에서 이겼던 전적도 있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는 좀 긴장해야겠죠. 자, 그리고 제2전은 치앙라이인데요. 상하이 하이강, 치앙라이 유나이티드, 키치 SC, 빗셀 고베가 있습니다. 상하이 하이강도 어떻게 출전할지는 결정난 게 아직 없고요. 확실한 게. 중국팀이 죄다 지금 재정난 때문에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치앙라이 유나이티드 있고요. 그리고 키치 SC, 네, 대한 선수 있는 팀. 빗셀 고베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살펴봤고요. AFC 챔피언스 리그 2022 플레이오프 경기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정말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TMI를 방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네, 저는 4월달 AFC는 챔피언스 리그는 조별리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